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대수 개정교육과정 비상기록 교과서고요. 저희 엄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요. 수열대 학과 속적 기납법에 대한 익힘층 문제 풀어보는 시간대 가져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열의 하분여 염대 일단 기본적으로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세 가지 있었죠. 그 공식을 꼭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실생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되고, 마지막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귀납법에서 기능하는 과정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172쪽에 있는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요 4k-6이 48 되도록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거 시그마를 다 분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분배해주게 되면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6n은 48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6n이 48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약분해 보시면 정리해주 2역 2 되는 것이고요. 결국 2n제곱 플러스 2n 빼기 6n이 48이어가지고 결국 2n제곱 마이너스 4n 빼기 48이 0 되겠죠. 따라서 결국 정리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24가 0 돼가지고요. 자, 인수분해 보시면 결국에는 n 플러스 4 빼기 n 마이너스 6 되는 거 알고 되겠죠. 자, 결국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죠? 자연수 n의 값. 여기서 지금 n은 결국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n은 6이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4는 자연수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정답은 그래서 n은 6이라고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4부터 8까지 지금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인데요. 좀 조심하셔야죠. 지금 범위를 보시면, 그쵸, 4부터 8까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항상 뭘 맞추자? 항상 첫 번째 항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까지에 대해서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이제 1항부터 3항까지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사실 요거는 3까지여가지고 굳이 우리가 시그마 공식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전개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대입할게요. 요거 지금 k세제곱 더하기 k제곱이거든요. 그럼 1 대입해보시면 1 더하기 1은 2 되는 것이고요. 2 대입해보시면 8 더하기 4는 10이 되는 것이고요. 3 대입해보시면 27 더하기 9여가지고 36인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앞에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2분의 그쵸, 8 곱하기 9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 되는 것이고, 빼기 여기 14가 돼가지고요. 14 더하기 36, 50이겠죠? 50을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4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36의 제곱에다가 약분해보시면 여기 2, 3은 6, 2, 4, 8, 여기 3, 4에, 여기 3, 3, 9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는 결국에는 12 곱하기 17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빼기 50 되는 것이고요.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36의 제곱 보겠습니다. 36의 제곱은 뭐죠? 그쵸? 30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 12 곱하기 17 얼마 나오죠? 그쵸? 이건 204 되는 것이고요. 빼기 50 되는 것이고요. 곱셈 공식 해보시면 900 더하기 360 더하기 36 더하기 204 빼기 50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만큼이 뭐죠? 240이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600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정리해보게 되면 1500에서 50 빼주는 거여가지고요. 정답 얼마 나온다? 정답은 1450이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n부터 30까지 해가지고요.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 나열해 볼게요.
자, 지금 한번 n의 1 대입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n의 1 대입해보시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2 대입해보시면 3 곱하기 2의 5제곱,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의 7제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수열이죠? 그쵸, 등비 수열이죠. 첫 항이 얼마? 첫 항이 요만큼 되는 것이고 공비가 얼마? 2의 제곱인 등비 수열이에요. 되었죠? 그리고 뭐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셔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돼 n은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의 경우에는 공비가 얼마? 2의 제곱, 즉 4가 되는 것이고요. 4 빼기 1분의 첫 항 계산하면 여기가 8 곱하기 3, 24죠. 24에다가 4의 몇 제곱? 항 10개여가지고 10제곱 빼기 1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여기 3이어가지고 약분해보시면 8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결국 8은 뭐죠? 2의 세제곱, 즉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20제곱 빼기 1이어가지고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2의 23제곱 빼기 8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된다?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열이 기하학적 정의가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네 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다? 하나 대입하는 거였죠. 자, 두 번째 항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뭐다? 첫 번째 항이 2배에다가 1 더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 나온다? 그쵸, 3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항 볼게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2배에 1 더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2는 7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다? 세 번째 항이 2배에 1 더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7 더하기 얼마 나온다? 정답은 15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부터 EN까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이 나와 있을 때요. A7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가 나올 거 어떻게 하자? 일단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 볼게요. 즉 결국 주어진 게 뭐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죠. 그거 하나 대입해 보는 거예요. 1 대입해 보시면 A2 빼기 A1이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해 보시면 A3 빼기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대입해 보시면 A4 빼기 A3입니다. 저 보면 A4 빼기 A3. 그럼 쭉 가다가 2n 대입해 보시면은 a에 2n 플러스 1 빼기 a에 2n 나오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a2 없어지고요. a3도 없어질 것이고 a4도 없어질 거예요. 당연하겠죠. 앞에서 보면 뭐가 없어질까요? a의 2n도 없어질 거예요. 따라서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a에 2n 플러스 1 빼기 a1이 남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뭐래요? 지금 2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n 플러스 1 빼기 a1이죠. 그럼 똑같이 a1 있으니까 없앨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2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n 플러스 1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a의 7이죠. 즉 n이 얼마일 때? n의 3일 때. 즉 따라서 우리하고 A7을 뭐다? 3 대입해주게 되면 7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7이어가지고요. 49 더하기 28 얼마 나온다? 정답은 77이라고 답을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서요. 지금 두 번째 항이 50이고요. 네 번째 34일 때요. 지금 절대값의 합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무슨 문제예요? 등차 수열의 합 문제인데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의 절대값 문제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등차 수열이죠. 보니까 지금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죠? 첫 항과 공차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가볼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에서 해볼게요. 즉,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보시면 이렇게 뭐 나오는 거죠? 34 빼기 50은 마이너스 16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공차의 2배죠. 따라서 결국 공차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자동으로 첫 항 나오죠? 첫 항. 첫 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8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항과 공차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 항 구해볼게요. 즉, 결국 A에는 58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8이어가지고요. 마이너스 8n 더하기 58 더하기 8은 6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럼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절대값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등차수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첫 항이 뭐죠? 양수고요. 공차는 지금 음수죠. 그럼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쵸? 58, 50, 40 이렇게 쭉 내려갈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라는 지점이 있으면요. 여기 딱 0이면 이게 쭉 내려갈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가 뭐 여기 58, 50, 40이 이런 식으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항의 부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볼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양수화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0보다 크다고 볼게요. 그 언제까지 0보다 크죠? 그쵸? 결국에는 제 8항까지가 즉 8항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9항부터는 항의 부호가 음수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하게 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절대값 ak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그냥 시그마 k는 어디까지? 8까지는 그대로 그냥 항의 부호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그쵸? 그냥 a9를 빼고 ac를 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합의 경우에는 그쵸? 2분의 결국에는 항 8개 되는 것이고요. 첫 항은 58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항 얼마 나오죠? 10번째 항은 2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 9번째 항은 얼마죠? 9번째 항은 여기 대입해 보시면 9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6 되는 것이고요. 10번째 항은요? 10인가? 10번째 항은 지금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4죠.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14 되는 것이죠. 딱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60 더하기 22여가 얼마나 정답은 그래서 260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6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4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수의 A에 대해서 지금 요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첫 항이 4고 공차 3이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그럼 일반항이 뭐죠? A에는 그쵸? 써보게 되면 결국 A에는 4 더하기 n-1 곱하기 3이어가지고요. 결국 3n 더하기 1이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뭐예요? 루트가 들어있어요. 루트.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해가지고 자 루트 ak 플러스는 뭐죠? 루트에 3k 플러스 4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루트에 3k 더하기 1 분의 3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분모와 분의 똑같이 그쵸? 켤레수를 곱해주는 거죠. 자 곱해 보겠습니다. 자 즉 여기다 어떻게 해준다? 부호가 바뀐 거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을 곱해준다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해가지고 분모는 얼마죠? 분모는 3이죠. 결국 3분의 3에다가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지금 3분의 3은 1이죠.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1부터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1 대입하시면 루트 7 되는 것이고요. 그쵸? 여기 뒤에는 루트 4 나오겠죠. 2 대입해 보시면 루트 10 빼기 루트 7. 3 대입해 보시면 루트 13 빼기 루트 10. 그러면 쭉 가서 6 대입해 주게 되면 루트 22 마이너스 루트 19. 7 대입해 주게 되면 루트 25 빼기 루트 22 나오죠. 그럼 보니까 지금 루트 7 없어지고요. 루트 10 없어질 것이고요. 루트 13 없어질 것이고요. 루트 20 없어지고요. 루트 19도 앞에서 없어지겠죠. 따라서 남는 게 뭐 나온다? 루트 25 빼기 루트 4여가지고요. 5 빼기는 얼마 나온다? 정답은 3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문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죠. 뭐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시그마로 바꾸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4 똑같죠, 여기도.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고요. 그리고 분자 1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시그마 써주신 다음에 지금 안 바뀌는 거는 안 바뀌는 거는 4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안 바뀌고요. 분자 1도 안 바뀌죠. 그 다음 볼게요. 지금 1, 2, 10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니까 여기가 결국 4K 제곱이겠죠.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분모하면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즉, K는 1부터 10까지 결국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나죠? 우리는 부분분수 이용해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써볼게요. 2K-1 곱하기 2K 플러스 1에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2K 플러스 1 빼기 2K-1 해주시면요. 여기서 얼마 나오죠? 분자가 2 나오죠. 어떻게 한다? 2를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분분수죠. 따라서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요. 어떻게 된다? 그쵸?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2K-1분의 1 그리고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 한번 해보시면요. 결국 2분의 1 곱하기 자, 1 대입해 주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것이고요. 2 대입하시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러면 쭉 대입해서 한번 9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17분의 1 빼기 19분의 1. 10 대입해 보시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3분의 1, 5분의 1 다 없어질 것이고요. 17분의 1도 없어질 것이고 19분의 1도 없어지죠.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1 빼기 21분의 1이어가지고요.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은 얼마 나온다? 정답은 21분의 10 나온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하법 정리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고요. 지금 n 플러스 1번째 항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랬을 때 k번째 항 1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런 문제는요. 일단 한번 몇 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항 보시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루트 2에다가 첫 번째 항 곱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의 경우에는 루트 4분의 루트 3의 A2죠. 그러면 결국에는 A2가 지금 뭐였죠? 요거였죠. 다시 대입해 주시면 루트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의 A1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번째 항. 그럼 네 번째 항은 뭘까요? 루트 그쵸. 3 대입해보시면 루트 5분의 루트 4의 A3니까 대입해보시면은 루트 5분의 루트 4 곱하기 루트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의 A1이 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없어지죠. 없어져요. 남는 게 지금 뭐냐면은 루트 4분의 루트 2의 A1이고요.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2의 A1이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K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 루트 2하고 A1 똑같죠? 바뀌는 게 뭐예요? 분모예요. 지금 분모 보시면 4일 때 5고요. 근호안의 수가 3일 때는 지금 4예요. 1 크죠? 아, 결국 K번째 항은 뭐가 된다? 루트 K 플러스 1분의 루트 2의 A1인 것이죠. 근데 A1이 얼마 지금? 2라고요. 따라서 얘는 결국 정리해 주시면 루트
k 플러스 1분의 2루트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1인 거예요. 따라서 결국 루트 k 플러스 얼마? 루트 8이어가지고요. k 플러스 8 돼가지고 k는 얼마 나온다? k는 7 넣게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는 첫째 항 마이너스 10이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두근 알파 베타 n이 만족시킬 때 지금 A25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볼게요. 문제는 뭐가 돼 있죠, 지금?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와 있죠. 그럼 뭐 이용한다고요? 백푸도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볼게요. 지금 결국 두근 해보보다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그쵸? AN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근의 곱 알파 n 베타는 뭐가 된다? A의 n 플러스 1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이 두 가지 볼게요, 지금. 자, 지금 주어진 식은 뭐냐면요. 알파 n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n 더하기 1이죠. 그럼 전개 한번 해보시면, 알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이죠. 그리고 대입해보시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 더하기 1이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잠시만, 여기가 AN 되겠죠? 넣게 된다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1. 따라서 결국 n 플러스 1번째에다가 n번째 더하기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n 빼기 4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얘는 그럼 무슨 수열이 되는 거죠?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 대입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 1 곱하고 4를 뺀 거니까 자, 10 빼기 4 얼마 나온다?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2 빼기 4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인 것이죠. 그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0, 6, 마이너스 10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즉 뭐다? 홀수 번째 항은 얼마? 마이너스 10인 것이고 짝수 번째 얼마나 짝수 번째 항은 지금 6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뭘 구하는 거죠? A의 25 몇 번째는 홀수 번째. 따라서 결국에는 뭐다? A의 25는 홀수 번째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자 A, B가 다음 규칙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규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족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요, 다음 단계에서 B도 변하고요. B는 다음 단계에서 지금 A와 B가 분리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한 개 A에서 시작했을 때 지금 7단계에서 A, B의 총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사실 이 문제는 교과서 해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념적 정의를 해가지고 실제 식을 구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걸 굳이 식을 구해야 될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문제 풀 때 식도 구해드리고요. 하나하나 하는 것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오늘 뭐부터 해볼까요? 먼저 단계별로 한번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먼저 볼게요. 지금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 한번 그려보면요. 자, 맨 첫 번째 여기가 지금 A의 개수고 여기가 지금 B의 개수입니다. 자, 1단계를 볼게요. 자, 1단계는 지금 A가 없죠. 0개죠. B가 몇 개예요? 1개예요. 자, 그럼 규칙을 볼게요. 지금 뭐가 된다면 B는요. 다음 단계에서 뭐래요? 지금 A와 B 한 개씩 분리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B가 한 개 단계에서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이 B가 A 한 개, B 한 개 분리되는 거죠. 결국 A가 몇 개? 한 개, B가 한 개 되겠죠. 그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개수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값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3단계 봅시다. 3단계는 뭐죠? 자, A는 다시 뭐 변한다고 지금 B도 변하는 것이고요. B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 쪼개지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A가 한 개고 B가 한 개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A는 뭐 바뀌는 거죠? B도 바뀌는 것이고요. B는요, A 한 개, B 한 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B가 전체 몇 개일까요? A에서 한 개 나오고 B에서 한 개 나오니까 전체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다시 한 개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단계. 4단계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자, A는 뭐라고요? A는 B로 바뀌는 거고요. B는요. B 한 개는 A 한 개, B 한 개 바뀐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B가 몇 개죠? B가 지금 두 개예요. 그 말은 뭐냐면 B 두 개 어떻게 된다? A 두 개하고 B 두 개도 바뀐다고요. 그 A는요, B로 바뀌는 거죠. 그럼 A는 전체 몇 개죠? 여기 B에서 나온 걸로 두 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세 개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규칙이 조금 보이시나요? 그쵸? 지금 보시면 결국 뭐다? 다음 단계에서의 B 개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 B 개수는? 그쵸? 앞에 단계에서 A하고 B 개수가 값이 똑같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A 같은 거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 개수는 그 전 단계에서 B의 개수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자, 그럼 5단계 볼까요? 5단계 뭐가 될까요? A 개수는 그쵸? 3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개수는 2개 더해주면 2 더하기 3, 5 되는 것이죠. 6단계 볼까요? 6단계의 경우에는 A는 몇 개 나오는 거죠? 5개 되는 것이고요. B는요, 3 더하기 5는 8 되는 것이죠. 맞아요. 7단계 볼까요? 7단계 같은 경우에 A가 8개, B는요, 5 더하기 8은 14. 정답은 몇 개? 전체는 21개. 21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문제 풀이 딱 봤을 때, 이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7단계니까 사실 하나하나 해보셔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여기가 가시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한번 이걸 한번 좀 식을 좀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같이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A단계에서의 N단계에서 개수를 제가 AN으로 두고요. B에서 N단계 개수를 저는 BN이라 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A에 2개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CN을요, AN 더하기 BN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는 A의 2단계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2단계 뒤를. 그럼 잘 보세요, 지금. 2단계 뒤는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단계일 때 3은 지금 어디서 온 것인가? 그거 볼게요. 쭉 올라갈게요. 그러면 보시면 결국에는 다시 처음부터 보면 1 더하기 2가 지금 3을 볼게요. 3은 어디서 왔죠? 3은 바로 윗단계에서 여기 왔죠. 3은 왔죠. 근데 이 3 뭐죠? 이 3은 그쵸. 여기서 1 더하기 2가 돼서 온 거죠. 지금 뭐냐면 5단계에서의 4는 4단계에서의 뭐가 똑같은 건데 얘는 지금 그쵸. B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근데 그 전 단계의 B 개수는 뭐라고요? 앞에 단계에서의 A 개수와 그 앞에 단계 A 개수하고 B 개수를 더한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2단계 뒤에서 B를 볼게요. B의 개수를 볼게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얘도 5단계에서 여기 5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그쵸? 앞에 단계에서 2하고 3을 더한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요? CN 구하고 싶죠. CN은 뭐예요, 지금? AN 더하기 BN이죠. 그럼 얘가 지금 뭐죠? CN이죠. 얘가 지금 뭐예요? C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볼게요, 지금. 얘는 뭐죠? 2개 더하면 뭐죠? C의 n 플러스 2죠. 즉, C의 n 플러스 2는 뭐다? C의 n 플러스 1 더하기 CN인 거죠. 그게 뭐냐면 2단계 뒤에서 총합은 뭐야? 총합은 앞 단계 총합에다가 그 전 단계에도 총합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1은 뭐다? 13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우리가 이걸 사실 끌어내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연습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그린 것 같이 가도가 1이고 세도가 2인 직사각형광 타일이 있고요. 한 변이가 2인 지금 정사각형광 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 타일을 이용해가지고요. 가도가 n이고 세도가 2인 직사각형광 바닥을 덮으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AN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일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의 관계식을 한번 좀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화면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한번 우리가 한번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문제 주어진 건 뭐냐면 문제 주어진 것이 첫 번째 항이 1이었고요. 두 번째 항이 3이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항은 뭐가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항 이거죠. 가도가 얼마? 1이고요. 세도가 얼마? 2예요. 그쵸? 결국 이렇게 생긴 바닥을 덮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몇 가지죠? 한 가지요. 왜? 어차피 이렇게 생긴 이 주황색을 그냥 덮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1은 1입니다. 자, 이제 A2를 볼게요. 자, 그럼 A2를 보시게 되면 그럼 A2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도가 얼마? 2, 세도가 2죠.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파란색 그냥 한 개 덮는 거 한 가지. 또 어떻게 되겠죠? 여기는 주황색을 세워 덮거나 또는 가로로 덮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을 볼 건데요. 그럼 세 번째 장을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가도가 얼마? 3, 세도가 2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바닥을 우리는 덮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가도가 3, 세도가 2. 자, 그 다음에 일단 어떻게 할까? 케이스를. 맨 처음에 뭐부터 덮냐 시작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을.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맨 처음 시작을 여기 있는 파란색부터 볼게요. 맨 처음에 내가 여기 덮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칸은요. 얘 가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남은 칸은 가도가 1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요때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칸을 채우는 거는 A 1이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케이스도 뭐로 볼까요? 그쵸. 이번에는 뭘 채우는 경우? 맨 처음 시작을 여기 주황색 채우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3이고 여기가 2인데 맨 처음에 뭐 둔다고요? 그쵸. 주황색 한 칸으로 둔다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그쵸. A2가 되겠죠. 그쵸. 결국 그러면 A3이라는 거는 A1에 한 개 있고 A2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케이스에서 볼게요. 요 케이스에서 여기가 지금 가도가 2죠. 이 채우는 게 파란색 한 개뿐인가요? 아니에요. 뭐도 가능하죠? 그쵸? 가도가 두 개도 가능하죠. 이렇게. 또 뭐도 가능해요? 세도 두 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A1이 몇 개 더 생기는 거예요? 두 개 더 생기겠죠.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A1은 한 개밖에 더 못 생겨요. 왜 그럴까요?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3에 대한 케이스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A1이 있다 생각하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가도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왜 그럴까요? 왜 세도 두 개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로 두 개는 뭐예요? 여기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두 개 된다면 여기가 지금 A1이죠? 세로로 두 개 두는 순간 얘는 어떤 케이스 중복이죠?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케이스하고 중복이죠. 얘는 어차피 요걸 한 칸 채운 거나 이거 한 칸 채운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케이스가 중복돼 가지고요. 결국 A2를 한 번 더 센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A1은 이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 안에 케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가도도만 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A1의 2배에다가 A2를 더하는 것이죠. 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뭘 볼 거예요? 우리는 A의 n 플러스 2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가도가 뭐다? 가도가 n 플러스 2, 세도가 2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자, 여기 만약 여기가 n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케이스는 뭐다? 맨 처음에 여기 그쵸? 파란색으로 채우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럼 파란색으로 채워보게 되면 나머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n이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n인 거예요. 이때 첫 번째가. 그 다음 또 뭐도 가능하다고요? 여기 전체가 만약에 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다면 그쵸? 맨 처음에 가도도 주황색 두 개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AN이겠죠. 이해 가시죠? 마지막 케이스도 뭐가 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2일 때 맨 처음에 그쵸? 주황색 한 칸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n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지금 a의 n 플러스 1인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관계식은 뭐다? a의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2an. 이때 n은 1, 2, 3 자연수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결국 이렇게 푸시면 요런 문제는 요 스타일은 일단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서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신 다음에 구체적인 값을 해보신 다음에 일반화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귀납법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약간 지금 바뀐 부분을 원하면 뭐가 돼 있죠? 맨 처음이 그쵸, n이지 뭐다? 2 이상이죠. 그쵸? 그 말 무슨 말일까요? 그쵸, 우리가 보통 귀납법을 확인할 때 맨 처음 어떻게 주는 거였죠? n이 그쵸, 1일 때인데 어떻게 준다? n에다가 그쵸, 2를 대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한다? 그쵸, 우리는 n이 2일 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좌변을 볼게요. 자, 좌변의 경우에는 결국 루트 2분의 1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보시게 되면 우변의 경우에는 2루트 2 빼기 2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조관계를 볼 때는 항상 모두 우리가 아직 지금 우리가 미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대조관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 빼보는 거예요. 즉 빼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잠깐 볼게요. 즉 루트 2분의 1에서 나는 한번 2루트 2 빼기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빼보게 되면 결국에는 2분의 루트 2 빼기 2루트 2 더하기 2여가지고요. 통분해보시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4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3루트 2가 뭐죠? 루트 18이고요. 4가 지금 뭐죠? 루트 16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18 더 루트 16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양수분의 음수는 음수죠. 그 말은 뭐죠? 지금 좌변에서 우를 뺐더니 음수야. 그럼 반드시 그쵸, 우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n이 2일 때 지금 우리가 성립한 거를 방금 발견한 것이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n이 k일 때 보는 거죠. 즉 n이 k일 때 루트 2분의 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루트 k분의 1까지 더한 것이 2루트 k 빼기 2가 성립한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되었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건 뭐죠? n이 언제일 때? k 플러스 1 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거는 써보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까지가 2루트 k 플러스 1 빼기 2보다 작은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금 보이고 싶은 거라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좌변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뀐 게 뭐죠? 그쵸? 이거죠. 루트 k 플러스 1분의 요게 있냐 없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요 식을 제가 1번이나 두면 1번의 양변 더해보는 거예요. 되었죠? 가보겠습니다. 즉, 자, 1번의 양변에다가 뭘 더한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써볼게요. 더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해가지고 루트 k분의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루트 k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인 것이죠. 되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식은 어떤 식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전체 요 식을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죠? 저는 그래서 좀 복잡해가지고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좌변 전체를 저는 여기를 한번 A라 두고요. 여기 제가 여기 B라고 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한번 C라고 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여야 될까요?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A가 B보다 작은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A가 C보다 작은 거죠. 그럼 뭘 보여줘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그쵸? A가 C보다 작고 C가 B보다 작으면 최종적 A가 B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는 뭐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C가 B보다 작은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즉 요거가 C가 B보다 작다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라고요. 되었죠? 자, 해볼게요. 즉 최종적으로 여기서 보이고 싶은 건 뭐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결국에는 2루트 K 빼기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 2루트 K 플러스 1 빼기 2보다 작은지를 우리는 보이고 싶은 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 빼가지고요. 빼볼게요, 한번. 즉, 결국 2루트 K 빼기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에서 2루트 K 플러스 1 빼기 1 뺄 겁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2 없어지죠. 일단 여기 분수 있으면 분수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얘는 루트 K 플러스 1분의 여기 2 루트 K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1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1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K 플러스 1 있는 것이죠.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분자의 경우에는 2 루트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K제곱 플러스 K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정리해 보게 되면 지금 1-2K 빼기여서 결국 마이너스 2K 빼기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주면 2K 더하기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루트 K 플러스 1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다 루트꼴 바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분모의 경우에는 똑같이 루트 K 플러스 1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경우에 루트 4K 제곱 더하기 4K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루트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나오겠죠. 왜냐하면 요거의 제곱이 지금 루트 4K보다 4K 더 1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루트 안에 보시면 근호 안에를 보시면 4K 제곱더하기 4K 똑같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앞에 건 루트 4K보다 4K이고요. 뒤에 건 뭐예요? 지금 1이 더해진 거죠. 그럼 어떤 근호 안의 수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 어떤 수가 더 더해진 게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걸 별이라 줄게요. 별이 별 더하기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더 작잖아요. 당연히 근호를 씌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뒤에 있는 여기가 더 큰 거죠. 그 말은 뭐죠? 그쵸.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여가지고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가 언제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 그냥 우리가 어떤 등식이 주어지면 사실 귀납법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등식 성질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뺐으면 이용을 한다는 점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귀납법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수열에 대한 대단 평가 문제 풀어볼 겁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